네, 안녕하세요. 고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날 밤 결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슈퍼챗을 모아가지고 지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거든요. 갑니다. 아, 쌌다. 꿈에 그리던 랜드마크 근처 비놈 센트럴 파크 아파트 이틀 예약했습니다. 지금 이게 핸드폰 카메라라서 제 핸드폰이 다 깨졌거든요. 화질이 약간 고데기인데 내일 가기 전에 채식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어서 렌즈를 못 끼고 있습니다. 껌짜이가 근데 채식 식당이 아닌가? 고기가 보이네? 아니면은 콩으로 만든 그런 거인가 봅니다. 솔직히 남자는 이 핫소스 하나 있으면 장땡입니다. 베트남에 채식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당들이 저중 고급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양념이 장난 아닌데. 밥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뜬금포로 또 이렇게 한국어가 있죠. 네, 여기는 그리고 제가 KFC 먹으러 왔다가 발견한 길목인데 조금 빵 좀 칠 것 같은 베이커리가 보여가지고 여기에서 집에 가면 심심하니까 금요일 밤인데 빵 좀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위험군에서 진짜 고지혈증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저께인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로컬 베이커리인데 여기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래가지고 대강 빵들이 1,200원 컷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먹어보려고요. 두리안 머시기가 들어간 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초콜릿 빵으로 고르겠습니다. 살짝 느낌이 포켓몬빵 로켓단 그 초콜릿 롤케이크 있죠? 그 맛이 날 것 같은데 가봅시다. 내가 원했던 식감은 아닌데 크림이 없네. 저희 건물주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그 건물 1층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볼품 창고였는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피자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인테리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얀 벽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덕지 바르더니 금세 약간 화덕 피자집 느낌이 나게끔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짜오라고 베트남식 죽을 파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정식당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순댓국 느낌도 나죠. 온갖 고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아무튼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도 같이 줍니다. 이게 1,2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는 집주인 형아인데 이거 생강 까먹지 말라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맛있어요. 얼큰한 순댓국밥 맛이 납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금을 없애는 게 또 당 최대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식당에서조차도 쇼피푸드를 이용해가지고 배달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수 효과까지 나타나니까 얼마나 서로 의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도기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도 와가지고 다 테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진짜 느끼는 게 이 베트남의 학구열, 이게 적어도 중진국으로 향하는 길목까지는 베트남이 문제를 갖지 않게끔 도와줄 겁니다.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영어 학원인지 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다낭 여행 때 할아버지가 그 한시장에서 산 다음에 버리고 간 와이셔츠 제가 주운 거.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제 친구가 저한테 기증한
와이셔츠입니다. 제 나름 패션 철학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옷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걸 신경 쓸 수도 없고 약간 바뀌었어요. 옷은 나한테 있어서 그냥 젖꼭지 가리개다.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겼거든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떠나기 전에 집 청소도 한번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딱 돌아왔을 때는 약간 리프레시도 되고 깔끔한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청소를 안 하고 더럽게 사는데 제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서요. 그런데 어디론가 떠나기 전에는 한번 대청소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이도류로 챙겨가지고 가겠습니다. 맥북하고 윈도우 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다이소에서 산 우비인데 베트남에서 쓰기엔 살짝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꽤나 중요한 정보이니까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면은 이 기장이 긴 부분이 기어에 달려가지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비는 딱 그 오토바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베트남 현지 우비를 구매하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얘도 봄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갈려서 위험했는데 가기 전에 버리고 가려고요. 아, 괜한 개고생인 걸까? 오토바이 탈 때는 바람이 있으니까 땀을 별로 흘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짐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니까 금세 몸에 열이 생겨가지고 다한증 아니랄까봐 땀이 주르르 내립니다. 내려 아주. 택시 김기사 불렀으니까 가시죠. 네, 김기사님 배정됐고요. 저렴하게 3,000원 정도 내는데 좋은 차가 걸렸습니다. 6인승이네요. 베트남 와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뜬금포 영상을 찍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저마다 그 베트남 왔을 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여자를 만나는 거든 비즈니스를 하는 거든 결혼 후 정착을 하는 거든. 근데 저한테 있어서 물론 저도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약간 물질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말해보자면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혼다 블레이드 오토바이를 갖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약간 전세 사기 그런 아픔과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놈, 약간 베트남 브랜드 아파트 있죠. 한국에서 내가 브랜드 아파트 살 어린 마음에, 지금은 괜찮고요. 꺼리는 못 되니까 베트남에서는 꼭 이름 있는 아파트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소유를 하거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계속 가치관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대 초반 졸업반에 들어서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계속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물건을 소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가짓수가 늘어나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꺼려하고요. 도전심이 없달까요? 그런데 소유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마음 먹고 이틀간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로컬적으로 지내는 마당에 이거 이틀 지내면은 거의 15만 원이잖아요. 저희 집으로 따지면은 거의 보름치 숙박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베트남 물가가 입력된 이상 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유튜브로 막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쓸 돈 이렇게 특히 슈퍼챗을 약간 의미 부여해가지고 소통의 도구로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재밌잖아요. 물론 슈퍼챗을 슈킹하고 싶은 마음도 한 18% 정도는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느낌이 묘했어요. 어쨌든 이틀이지만은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살 돈도 없고 꿈을 드디어 하나 이루는구나, 호찌민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진짜 집 다 잃고 화장실도 없이 살면서 그 사업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사는 곳이랑 완전히 같은 곳은 아니지만은 저기 비놈 센트럴파크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무료로 지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던지. 근데 그때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 없어질 신기루 같은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기쁘면서도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아무튼 요즘 들어서 말을 해보니까 계속 좀 동정 코인을 사는 것 같은데 뭐 동정 받으면 어때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름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조회수 박살 기대합니다. 네, 드디어 꿈을 이루네요. 랜드마크 81. 누군가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저곳이 혹자에게는 또 꿈일 수도 있다는 것 입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는 초와 타운하우스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랜드마크 81 건물 파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비놈 센트럴파크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로비는 대강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리셉션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2019년도하고는 달리 이제 한 달 이상 장기 거주를 하는 게 아니면은 이 아파트 부속 시설인 헬스장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무는 이유가 크거든요. 직원을 만나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비놈 항상 오면은 이런 특유의 복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대리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이따랗게 처음 왔을 때 되게 느낌이 묘했어요. 아니 대강 도착을 했는데 아직 청소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허겁지겁 직원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상관없어요. 저기 랜드마크 빌딩에 있는 아파트에도 저렇게 당연히 풀이 있구나. 부럽다. 입성을 했고요. 여기 자리 좋네요. 일단은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원베드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아요. 뷰도 예쁘고 뷰가 예뻐서 이 에어비앤비를 골랐고요. 이틀에 15만원이 넘는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돈이니까.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들한테 좀 웃돈을 줘서라도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영상에 담으면은 조금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방금 도와준 형이 자기도 랜드마크에 살고 있는데 원한다면은 자기 손님 권한으로 초대를 자기네 동으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7시에 문만 좀 따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떠가지고 보다가 쪄가지고 살 날라갔습니다. 젠장. 아무튼 주재원 친구들 집에 놀러갔을 때도 보통은 한국인들은 이런 공간에서 산다고 봐도 무방해요. 베트남 아파트나 미니 쭝꾸나 이 하늘색 저기 주방 이걸 뭐라고 하나요? 타일은 거의 국룰입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을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그릇은 갖다 주시기로 했어요.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비스 없는 호텔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행자로 왔을 때는 동행이랑 같이 방 쉐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 초대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는 거죠. 뭐 소파도 딱 있고 좋겠다. TV도 좋은 거 갖다 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뷰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골랐습니다. 은근히 막혀있는 곳이 많거든요. 저기 조금 부럽긴 한데 스킵을 하고 이렇게 랜드마크 건물 바로 앞이고, 저기는 공사가 이미 끝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상 처리 하나 있네요. 약간 이렇게만 보면은
방콕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기에는 이따가 갈, 네, 여기 딸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베트남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빈컴몰이랑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창고를 사고 목이 마른데 또 목표 중 하나였던 저기 위에 바에 가가지고 시원한 수박 주스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집 소개가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이틀간 묵을 공간이지만은 뭐 샴푸나 칫솔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호텔처럼. 아무튼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묵을 침실입니다. 아주 좋네요. 그냥 수영장이지만은 물이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밤엔 더 멋질 것 같아요. 딱 이런 데서는 또 맥부 한번 들고 인증샷 갈겨줘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차피 돈을 써야 되고 2, 3일 정도 머무를 계획이시라면은 저는 에어비앤비로 랜드마크 80일 근처 비놈 센트럴파크에서 묵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대강 내가 지원을 좀 받는 회사 생활을 베트남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이주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살 수 있겠구나 느끼게 해주는 곳이거든요. 네. 어차피 수영장을 다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물안경이랑 수영모 같은 거 좀 사고 그 다음에 다리 붙일 반창고 좀 사야 되겠습니다. 아, 꼭 좋은 날에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층수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49층까지 있군요. 바로 앞에는 또 빈그룹이 만든 빈맥 병원이 있고요. 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이 아파트의 향수. 그런데 이거를 전용 면적률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삽니다. 이 아파트 하나에 도대체 몇 가구가 있는 건지 이게 미관상으로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닭장식 아파트? 여기에서 일단 밴드를 사야 되겠습니다. Anh cho tôi 6.000 được không ạ? Ok. 반창고 4개를 구매했는데 1만 동 이하로는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6,000동 거슬러 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뭐 이거 한국인데 나 참. 빈그룹이 베트남 최대 재벌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예 이 빈 아파트 자체도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 가둔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을 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노이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있죠. 거기에도 빈 그룹에서 돌리는 그 셔틀버스가 있고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있는 빈맥 병원 등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제가 2019년도에 왔을 때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도 잘 살려면 잘 살 수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일단은 뭐라도 한 잔 마시러 가시죠. 제가 이런 의미부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호찌민 와가지고 혼자 외롭게 가서 일기장을 들고 글을 쓰던 그 바에 가서 음료 한 잔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왜 이렇게 오므리냐는 컴플레인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원래도 악습관이었지만은 이제 자막을 떼는 순간부터 딕션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또박또박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름 인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유튜브 상에서 듣기엔 더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입술이 닭똥집이 되는 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나오면은 이렇게 랜드마크 8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수영장입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비 아저씨도 저기 있고요. 그런데 이따 그냥 형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입장하는 게 제 신상에 좋겠어요.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수영샵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깜빡했는데 이 병원에도 추억이 있는 게 승무원 잠깐 일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연히
이건 심장 문제다. 왜냐면 정신적으로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갔는데 문제 없대요. 그래서 이곳이 병원 투어의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저희 또 관리해주는 형하고 만나가지고 우연히 수영장 이따 갈 거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이야, 이렇게 찍으니까 멋있네요. 좋다. 호찌민에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다 탈 랜드마크 하시고 다른 더 좋은 아파트에 사시겠지만은 베트남 초보들한테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오니까 옛 추억도 떠오르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고 꼭 이런 데 특징이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보면은 와가지고 사진을 꼭 찍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안 찍죠. 왜냐면은 워낙 이런 조형물들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가장 편한 편의시설인 빈검센터로 같이 입장을 하시죠. 주민들도 여기 와가지고 대충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저도 하도 혼자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외롭다는 감정이 되게 무뎌진 것 같습니다. 외롭다기보단 지루할 때가 있는데 그 지루함을 넘어선 어떤 피곤함이 약간 저를 절제케 만드는 그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가끔 실패도 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은 솔직히 혼자 쉬면서 호캉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는 사람이라도 초대해볼까 했는데 그냥 혼자 쉬고 싶어요. 그리고 다낭에는 한두 개 있는 유니클로도 보면은 호찌민에서는 그냥 동네 아파트 거주 단지 안에 있는 흔한 옷가게입니다. 네, 이 유니클로도 베트남에서는 거의 한국의 무인양품급인 거 아시죠? 대학생들은 비싸서 못 사 입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윈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좀 수영복을 사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명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푸드코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나름 로맨틱하다고 소문난 아이스링크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할만하죠. 왜냐면 날씨도 덥고 겉에만 서 있어도 시원하네요. 평일에는 20만 동 10,000원이고 주말에는 몇천 원 더 비쌉니다. 모양새가 바뀌긴 했는데 여기에는 정말 수많은 고급 식당들이 즐비해도 사실 이런 곳 오면은 뭐니뭐니 해도 푸드코트에 가는 게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후줄근 했거든요. 이따가 저녁은 배고파지면은 수영 이후에 여기에 다시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외국이니까 이런 데 오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여행객처럼 보이는. 그리고 슈거 베이비를 데리고 다니는 한국, 중국, 일본 아재들도 많이 보이고 뭐 베트남 평범한 연인들 그리고 한배 커플들 다 있습니다. 수영복을 팔 줄은 모르겠습니다. 지아, 어더 있고 아우보이 아우보이 어더보이야 COT 콤거 오케이. 잠깐만. 지금 애들도 모르네. 지금 마트보다는 먼저 체강이 좋을 때 그 바를 먼저 가는 게 낫겠네요. 야경도 좋지만은 호찌민 야경은 너무 질리고 좀 낮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바를. 렌즈샵이에요. 렌즈샵. 여기도 한국 프리미엄을 강조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아직 렌즈를 사용하는 걸 무서워하는 세대라서 분명히 향후 몇 년 이내에 안경보다는 렌즈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아직 딱 떠오르는 그런 렌즈 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을 써가지고 외모를 망치는 그런 미인들이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는 렌즈 쪽 그런 사업이 조금 전망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근데 제 말 듣고 사업하셨다가는 그대로 종치시는 거 아시죠? 재미로만 들으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뭐 이러시면 안 되니까요. 이 뒤에 보면은 지금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이 랜드마크야말로 뉴비들이 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살짝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비놈 주거 단지 자체가요.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은 저 랜드마크 타워 전망대로 가지 마시고 비싸니까 항상 이 호텔 편으로 오셔가지고 루프탑에 있는 바로 가십시오. 바.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쇼핑몰 나오셔가지고 뒤편 호텔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네. 또 일가족들도 아마 인도네시아 쪽에서 온 분들 같은데 저랑 같이 바를 갑니다. 가족들이랑 조인해서 가니까 좋은데요? 네. 일본 분들도 조인을 하셔가지고 끼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층에 한번 오면은 특유의 향기가 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호텔 로비인가봐요. 75층까지 가야 됩니다. 아따 높네요. 그래서 이런 곳인데 블랭크 스카이 라운지라는 곳이고요. 전망 하나는 끝내주는데 밤에 오면은 되게 럭셔리하고 야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오케이. 낮에 오면은 되게 고급진 그런 레스토랑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그런데 보통 이런 데 오면은 한 잔에 칵테일 아니면은 논 알코올 칵테일 있죠? 20만 동에서 30만 동은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목테일에서 콤부차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낮인데 분위기는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밤에 어떨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이공입니다, 여러분. 저거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아델 노래. 보이시죠? 저기 있는 게 이제 1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면은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좀 한눈에 보입니다. 이쪽은 개발이 좀 덜 됐죠. 여기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너무 세서 안쪽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빈타인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이 랜드마크 타워를 올려다 봤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그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비놈 센트럴파크 아파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약간 홍콩 아파트처럼 역시 빽빽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 공원에 가서 조금 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돗자리 펴고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죠. 그리고 밤에는 이런 화물선뿐만 아니라 유람선도 이 강을 따라서 쭉 다니기 때문에 정말 운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오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막 찾게 되는데 뭔가 올라가는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위에도 공간이 있구나. 몰랐습니다. 여기는 맨 꼭대기층인데 훨씬 더 넓네요. 와. 아무튼 저 강을 낀 곳이 1군이고 이제 이 1군을 중심으로 호치민 도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벗어날수록 개발이 살짝 미지근하게 되어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여기가 빈타인군인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많고 되게 보면은 뭔가 새거입니다. 아파트가 영상에선 잘 안 보이지만은 거의 다 거대한 전원주택처럼 보이거든요. 역시 강 주변이 비싼가 봅니다. 아무래도 1군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저쪽 반대편에서 강 건너면 바로 1군 진입이거든요. 아무튼 차 한잔 때리고 약간 클리어 하듯이 여기도 금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박 3일을 결심한 데에는
약간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정착하는 곳을 벗어나가지고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향후 이제 그거죠. 아직 근본 없이 베트남에 왔기 때문에 그게 어디 안 가서 또 6개월 정도는 제가 버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속할 힘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인데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정리된 건 아니고 좀 호캉스를 홀로 즐기면서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의점에서 예, 그리고 영상도 편집하고 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뭔가 이 뇌 속에서 뉴런들이 마저 떨어지면서 스파크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이번 비놈 숙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지 않나요? 전망대에 50만 동 내고 가는 것보다요 항상 이렇게 루프트 바를 오는 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에 빠졌다고 한다 이런 컨셉으로 장면을 하나 집어 넣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48층 호텔 로비인데 수영장을 개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만지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소문난 체리피커기 때문에 여기도 하노이 예전에 찍었던 땡큐 그 건물하고 비슷한데 한 번 입장할 때마다 50만 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로비 친구들이 구락간 게 수영장 텅 비어있는데 꽉 차있다고 오늘 못 들어간다고 일부러 약간 컷하려고 했나 봅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근데 여기는 뭐 평범하네요. 대충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사실 다낭에서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개인 풀장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 후퇴하겠습니다. 아따 그래도 야경 보면서 수영하면은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일 텐데. 랜드마크 타워 다 끝. 나중에 손님 접대용으로 여기는 사용하도록 하고요. 아 수영복을 구해야 되는데 이 큰 몰에 수영복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도전해 봅시다. 찾으면 나오겠죠. 아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타투이스트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신에 대해서 편견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욕먹지만은. 그런데 이쪽만 와도 진짜 전신에 이레지미 문신을 한 20, 30대 형들하고 무서우면은 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막 40대 아저씨들이 보이니까 조금 신상이 걸레가 되어 있는 저로서는 약간 피해서 다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필리핀보단 덜하지만은 한인 관련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유독 호찌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전에 유의하시기는 바랍니다. 고베 비프라는데? 아까 나왔던 윈마트에 다시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서로 헷갈려 하니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아가지고 또 깨진 아이폰으로 촬영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영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집념의 고베 근처에 있는 수영장 샵에 전화를 해서 지금 문 닫을 시간인데 살 테니까 닫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수영 뭐하고 수영경 그 다음에 수영복 좀 괜찮은 걸로 삽시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미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까지 예약하고 와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벗어나고 있는 이 묘한 엇나간 감각이랄까요?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재밌는 게 로컬에서 오랜만에 벗어나서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호텔이 잘 되나봐요 저기가. 예 그리고 이곳에는 꼭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가 예뻐서 오는 베트남 젊은이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활기찹니다. 네. 근데 얘도 오래 쓰니까 조루가 돼가지고 뭐 한 1시간 굴렸더니 바로 꺼집니다. 나 참 너무 많이 찍으면은 편집할 때 부담되는데 그래도 뽕 뽑고 싶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찍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참 배수가 문제예요. 오늘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또 워터파크 개장했네요. 확실히 근데 여기도 뭔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이야.